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. 네,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크십니다. 우리 무역보험공사의 조계룡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. 우리 사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우리 무역보험공사의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는 채권관리본부, 총무부 뭐 이런 쪽으로 경력을 관리를 잘 하셨나요? 예. 네. 안타깝게도 일전에 우리 증인의 장남이 국적 포기 방식으로 병력을 기피한 것이 언론에 크게 부각이 돼 있네요. 예. 네. 그러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강조,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질책 그런 거 없었습니까? 뭐 그런 거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. 네,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?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국민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불법이 아니라 이런저런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총괄적으로 노블리스 오브 레저라고 아들 둘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분이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, 제가 한 아드님만 결혼했어요. 다른 아드님은 아직 연기 상태니까, 네. 어디에 거주하든 자유니까 언급하지 않겠고.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국적 포기 방식으로 병력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철학하고 좀 달라서 대통령께서 강한 질책을 하지 않을까.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의외입니다. 자,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사실 증인께 기회를 드린 건데 활용을 안 하신 거예요. 자, 우리 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단기 수출보험의 40%를 2017년까지 민간금융회사에 개방 결정해서 할 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한 각계 반응, 정부는 단기 수출보험 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대단히 막연한 전망이고요. 학계나 중소기업계는 아주 잘못됐다 보고 있습니다. 학계는 단기 수출보험의 손해율이 아주 높은데 그것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걱정하고 있고, 해당 중소기업 업계는 단기 수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에 개방할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,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잘 알고 계시죠? 예. 네, 아시다시피 단기 수출보험 구조라는 것은 높은 손해율에도 낮은 보험료를 유지함으로써, 이것은 WTO 개방 체제에서도 적법한 그런 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, 이걸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, 또 이 중소기업 손해율은 130%에 해당됩니다. 그러니까 10,000원 보험료를 거두면 3,000원씩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인 반면에, 대기업한테는 보험료 10,000원 징수할 때 1,000원의 이익이 나는 구조여서 대기업한테 이익 본 것을 중소기업한테 좀 더 보전해 줄 수 있는 상생의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. 네,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방을 하면은 민간금융회사라는 것은 수익성을 쫓아가는 것이 생리이기 때문에 민간금융회사는 좋은 양질의 대기업 거래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농후하죠.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이 민간금융회사에 거래할 때는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얻을 일이 뻔한데,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? 또 더불어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죠. 무역보험공사 역시 단기 수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손해율이 높은 중소기업들만 따안다 보니 우리 무보의 영업구조의 악화를 피할 수 없지 않겠어요? 그러면 또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, 또 적자를 감수할 경우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, 그것에 대한 해결책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. 의원님 염려하신 거 제가 다 알겠고요. 새로 시장 개방에 앞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할 건데, 저희가 단기 수출 보험을 이양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민간 시장하고 경쟁을 하면서 시중에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서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.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보험료가 올라서 불이익 받는 것들은 막도록 그렇게 한 전제하에
그 개방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. 근데 상호 모순이 돼서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네.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방법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그러면 다시 한번 본부감사 때에 종합해서 종합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무보에서 최근 5년간 보험료 수입은 2조 5,591억입니다.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이보다 더 많은 2조 9,079억 원입니다. 그러니까 3,488억 원의 손실이 난 거죠. 예.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국외 채권 발생 회수율은 한 38% 되는데 이 국내 채권에 있어서 회수율이 13%밖에 되질 않습니다. 표를 자세히 보시면. 그래서 이 무보에서 미회수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. 네,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채권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테이블은 사실 저희가 2008년 9년에 중소조선사에 대한 보험금이 1조 원 이상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. 예. 그걸 감안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 조선소라는 건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타격이 예상이 되고 하는 거니까 사고 예측을 좀 제대로 하고 보험료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그런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것도 서면으로 좀 자세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이 국민 경제에 자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. 예.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수출 중소기업도 역시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가지고 예.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원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 수입 우리 무보에서 지원하는 실적이 너무 낮아요. 그러니까 표를 한번 쭉 보시면 이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금액이 수입 비중 가운데 48% 차지합니다. 그런데 이 무보에서의 지원 실적을 보면은 수입 금액의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금액의 0.6%에 불과합니다. 이거 왜 그런가요? 그 우선은 그 주요 원자재 경우에 원유 같으면 이제 대기업들이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저희 지원을 굉장히 좀 절제해서 그렇고요. 네.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들여오는 뭐 원목이라든가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유라든가 주요 원자재 들어오는 물량에 비례해서 이 수입보험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. 중소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는 주요 원자재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비율이 많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면 따로 그러면 저에게 네.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네. 수입 원자재 지원 실적을 좀 자료를 네.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수입보험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? 예. 잠깐. 실질 손해율이 2012년 지난해 200%입니다. 굉장히 높아요. 전체 무보 손해율, 평균 손해율 39% 대비해서 아주 그 높은 수준이어서 이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